자, 6월 고2 모의고사고요. 어머니. 갑자기 싸이 아버지가 생각났는데, 죄송해요. 자, 27번. 이 작품은 아들의 감옥 살이를 자신의 탓이라고 여기는 어머니의 한. 그러니까 나 때문에 아들이 감옥을 살아.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안 되면 다 자기 탓하시는 것 같아. 자식을 향한 그림. 자식을 향한 사랑. 엄마의 상황은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위로가 되는 거거든. 하지만 어쨌든 비극적 상황 때문에 어머니는 안 좋겠구나, 뭔가 이런 것들이 보이는 주제 서사가 있나 보군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했죠. 초반부 인사배 세팅 잡으라고. 어머니가 계시고요. 마름집 하인들이 있어. 얘들아 잘 들어. 그러니까 마름이라는 건 뭐냐면 중간 관리자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건 거죠. 자, 옛날에는 농업 경제잖아. 그럼 봐. 농업의 생산 수단은 뭐였어요? 네, 몇 번 얘기했다. 자본주의의 생산 수단은 뭐야? 스웹, material, money. 농업 경제 체제에서는 토지, 그 다음에 노동력, 그 다음에 기후. 근데 기후는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토지잖아. 토지 소유가 중요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소유했어 자영농. 토지를 소유하지 못했어 소장농이죠. 여기서 중요했던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때 이런 구분을 배웠을 거고. 그럼 봐봐. 지금 자영농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자, 소장농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지주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소장농은 마름한테 중간 관리를 받고 마름은 다시 지주한테 보내는 구조인 거야. 예를 들면.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이 마름의 중간에 횡포가 있었을 수 있겠죠. 소장농에 대해서. 자, 아들에게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 마름집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봐봐. 지금 마름과 관련된 건 지주일 수도 있고 소장농일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마름이 횡포를 부린 거는 소장농 쪽이니까 아마 이쪽 방향에서 즉 좀 못 살고 힘든 사람들한테 횡포를 부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막내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털어버렸어. 털었으니까 어떻게 돼? 깜빵 가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네. 또 다른 사건 때문에 갔네. 마름집을 털었고 도망을 다녔고 다른 사건이 연루됐고 깜빵이 갔고 어머니한테는 마지막 막내 아들이 연루되었다. 그럼 어머니는 자기 탓 할 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나이 먹고 자식들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인데 이런 것 같아. 엄마가 굳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억울한 얘기를 아들한테 해버리면 아들은 열받으니까 오히려 아들이 도피 생활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감옥에 가게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 탓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초반 인사의 세팅이 다 됐어. 자,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봤더니 누구 얘기야? 아마 엄마 얘기인 것 같아. 엄마의 대사를 간접 인용한 부분인 것 같아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수는 없어. 도지소에 내어준 것을 팔아 세상 물정에 귀가 뚫렸다 하는 작은 아들이 뭐 강주로 보냈는데 거기 갔다 오는 그놈 말이 국회의원이 입후반 독립투사했던 사람을 암살한 범인이기 때문에 지명을 산다고 했어. 또 그렇게도 답답할 수 없었던 건 언제까지나 산다더나 언제 나오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였어요? 살인죄인가? 그러면 살인죄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정해진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대사를 간접 인용한 상황이고 아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살인죄를 받았나? 계속해서 볼게요. 그런 얘기가 벼락맞을 이야기라고. 근데 봤더니 이게 엄마의 대사가 아니었네. 그러니까 누군가의 대사였네. 맞죠? 그리고 누군가의 대사에 대해서 엄마가 반응하는 거죠. 계속 봅시다. 그건 옆에 사람 지어 붙여 씌운 것일 거라고 펄쩍 뛰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이미 야, 이 정도면 지금 심각하네. 감옥에 갇혔는데 들리는 소식은 뭐야? 살인죄야. 그럼 엄청 무거운 죄잖아요. 계속해서 볼게. 이제 엄마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었고, 그러면 지금 잡혀있다는 광주로 가서 면회라도 해봐야죠. 이때부터 열을 걸러 한 번씩 허이허이 보성으로 달려가서 기차를 타고 강주 땅에 내려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 보성이 그거 아니야? 녹차밭. 그러니까 지금 거기보다 더 시골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달에 30일이면은 한 달에 3번 정도 간다는 거죠. 열을 걸려 한 번씩 일단 보성으로 가. 보성 가면은 광주 가는 기차가 있는 거야. 됐죠? 그럼 광주 갔으면 또 여기까지 가. 거의 어떤 느낌이냐? 뭐 거의 뭐 뉴욕 가는 느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 타고 뉴욕 가서 뉴욕 내려가가지고 아들 있는 곳 가죠. 거의 그런 정도의 느낌.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완전히 죄수복 있는 막둥이 보이죠. 그런데 봐봐. 굉장히 몰골은 안 좋더라도 그래도 그 몰골이 엄마 마음을 위하는데 아들이 살아있고 하니까. 그러면서 엄마는 믿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아들은 답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할지 지금 방법이 안 보여. 근데 봐. 지금 약간 아들의 성격이 저는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야. 막내 아들이 열받아. 맞죠? 또 사건에 연루가 돼. 그러니까 약간 얘 성격 자체가 약간 좀 분노 조절 뭐 이런 거 못하고 그러면 울컥해서 사람 때려버릴 수도 있고 할 것 같아.
계획적으로 했으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그렇게 좀 보니까 저는 굉장히 비극적 결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지금 살인죄 혐의를 받고 깜빵에 갔으니까. 계속 봅시다. 늙은 어머니 막동이 자기 탓이라고 한 거고 자기 생각을 쭉 해. 하지만 어떻게? 너무 답답해. 저 아들 저대로 주고 나 죽을 수도 없어.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을까? 그래도 얼굴에다 보니까 좋아. 자,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 내면 심리잖아. 근데 내면 심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잖아. 이런 거 뭐라 그러죠? 의식의 흐름. 자, 잘 들어 얘들아. 내면 심리가 나오면 그건 의식이야. 됐어? 그런데 그게 두 문장 이상이 전개가 되면 흐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여기서 쓰인 거야. 그러면서 난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자질구레한 얘기들을 계속해요. 더군다나 지금 뭐라고? 큰아들들이 뭐래? 아유 어머니 거길 왜 가요? 라고 하면서 즉 막내 아들 옥바라지가 그조차도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 어차피 뭐 굳이 뭐 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고 그런 큰아들들의 얘기가 나는 또 열받는 거고 왜? 아들 죽게 생겼는데 너희 지금 다 내 새끼들인데 너희는 지금 형제가 거기 깜빵 갇혀 있는데 그거 옥바라지 얼마나 돈 든다고 그거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또 봐봐요. 이거 다시 읽어보니까 되게 좀 슬픈 얘기네. 봐. 여기 있는 그놈이 누구겠어? 막내야. 근데 봐. 집에 있을 때 품들어 받아들인 쌀판 돈으로 그렇게 나름대로 얘가 집에 있었을 때 사고 안 쳤을 때는 나름대로 자본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송아지는 아까 얘기했지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얘도 생산 수단이야. 그리고 봐. 얘가 새끼 낳고 하면은 그것도 생산 수단인 거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축은 되게 중요한 생산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을 지금 축적해 가는 과정에 어떻게 됐어? 수탈을 당했죠. 도지소라는 거는 뭐냐면 도지료, 빌린 거야. 땅을 빌린 거야. 됐어요? 땅 빌린 돈으로 된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팔아젖혀서 면회를 다녀버렸어요. 즉 자본 축적된 것들 전부 다 면회 다니고 뭐 도지료 주고 안에 도지소에 주고 이러면서 다 날려버린 거야. 돈이 없으니까 이런저런 작은 돈이 다 자잘하게 나가. 그러면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차 타고 왕복하는데 뭐 10만 원 든다고 하자. 뭐 근데 그 10만 원으로 끝나면 좋은데 매주 다닌다고 쳐봐요. 그럼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드는 거야. 그 200 버는 사람들한테 되게 부담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담된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너무 상황이 답답하니까 통곡이라도 하면 좀 답답함이 괜찮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함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샵3 아니 어쩐 일인가 접수를 시켰을 응당 윤소님 씨 아마 엄마 같거든요. 늙은 어머니 이름을 한 번 더 불렀어요. 그런데 6명이 먼저 와서 늙은 어머니 이름이 아니네. 그럼 봐봐 나는 기다리고 있잖아. 왜 차리가 안 오지?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뭐 때문에 그렇지? 물음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윤소님 씨는 들려서 나왔는가 하고 보니까 할머니라고 또 부르게 됐고 봤더니 다른 교도관에게 보이면서 무슨 말인지 속닥거리다가 봐. 지금 이런 거부터가 뭔가 암시죠. 이 막동이가 아들입니까? 네. 이 막동이 말고도 아들 또 있어요? 둘이 있다고 하자. 옮겨갔어요. 그러면 지금 아들의 위치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목포로 갔대요. 광주에서. 목포로 왜 갔을까? 그러면서 이제 목포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목포로 왜 갔을까? 지금 물음표인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기를 봤던 이거야. 자, 아까 초반부 세팅은 이 장면이죠. 자, 아들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고 자기가 아버지 억울한 죽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이 사고를 쳐서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또 사고 쳐서 깜빵 갔구나. 안타까워. 두 번째, 만나러 다니는 상황에서 돈이 충분하지 않아. 그러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자신의 삶의 목적은 되니까 괜찮아. 문제는 또 만나러 왔는데 왜 목포로 갔지? 무슨 일이 더 심각하게 생겼나? 어떤 걱정거리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 자, 그럼 봐봐. 일단 서술상의 특징은 내면 심리 묘사가 많고 특히 의식의 흐름 기법을 많이 썼어요.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높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아들이 신변 변화가 주된 사건이고 그 신변 변화에 따라서 어머니가 중간중간 반응하는 구조로 전개가 되고 있어. 그럼 볼게. 1번 선지부터. 공간적 배경이 미래 일을 암시했다? 잘 모르겠어. 아까도 얘기했죠. 암시라는 거 있었으나 배경이 이걸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번 선지 볼게요. 성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선인과 악인. 예를 들면 뭐 지주와 소장농. 근데 딱히 지금 인물의 성격 대비보다는 어머님의 내면 심리 의식의 흐름 기법 위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거를 찾으려면 뭐 되게
지역적인 부분을 찾을 수 있겠으나 주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기 때문에 2번까지도 정답될 확률은 낮은 거야. 3번 서술자가 달리됐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것도 잘 모르겠고. 4번 경치도 잘 모르겠어요. 정답 5번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봐. 누구? 어머니. 누구? 특정 인물 어머니. 맞죠? 특히 표현 기법은 뭐라고?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 됐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 주제를 이해하고 나면 그냥 정답이 툭 하고 보이는 느낌이지. 1번이 왜 틀리고 2번이 왜 틀리고 3번이 왜 틀리고 4번이 왜 틀리고 필요는 해. 자, 잠깐 영상 끊었다 갈게. 할 때 약간 시기별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 제가 설명을 좀 해줄게. 이게요.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거의 성적이 안 오르다가 변곡점에서 오르다가 정체가 왔다가 다시 극대값으로 들어가는 지점들이 생겨요. 설명을 해줄게. 이게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좀 쌓여야 될 때요. 공부 습관도 필요하고요. 자, 이게 되고 나면 그래도 성적이 이렇게 기울기 값이 커지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여러분이 이 지점까지는 어떻게 해서 실력이 오르냐면 내용 일치를 정확히 하거나 선지 OX 판정을 정확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개념학습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어떤 지점부터는 성적을 끌어내리는 역할도 해요. 자, 이 다음부터 다시 여러분의 성적에 변곡점을 가져오는 이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제나 구조 처리를 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작품의 혹은 비문학 정보의 이해와 우리가 배웠었던 처리를 제대로 해내시면 여기서 다시 또 변곡점이야. 근데 문제는 자, 올라가다가 이게 또 정체기가 와요. 자, 그리고 이 정체기에서 얘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 근데 얘네들도 역시 크게 오르진 않아. 여기는 이제 실전 연습이 필요한 단계야. 그래서 지금 고2 학생들 수업 듣고 있잖아요. 얼추 제가 좀 나눠보면은 여기까지가 고1까지 공부고 보통 여기 고2고요. 이게 대충 고3 정도 돼. 근데 여러분이 자꾸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여기에 머무르게 돼요. 이쪽에. 왜냐하면 중등부터 고1까지 거의 이렇게 해왔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시기별로 이것만 한다가 아니라 얘가 좀 중점이 되는 학습이다 정도 잡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프 하나 그려두시면 느낌 확 올 것 같고. 27번 막동이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며 눈을 감을 수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책. 봐. 주제는 뭐야? 어머니의 내면 심리. 자책. 깔끔하죠. 2번 선지. 죄를 어떻게 벗겨줄 길이 없지만 얼굴이라도 보도록 해주는 것도 고맙게 여기는 장면을 통해서 그래 고맙다. 위안될 수 있죠. 3번 선지. 자 봐봐. 어머니의 내면 심리를 생각해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자식 탓이 아니죠. 봐봐. 자, 자식들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느낀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지금 큰 아들들은 뭐하러 옥바라지 하느라 안 그래도 없는 형편에 돈 쓰냐는 거야. 이 얘기야. 엄마는 야 그래도 해야지. 즉 서사의 본질인 인물 간의 갈등이 이런 관점인 거지. 경제적 어려움이 갈등의 원인이고 그 탓이 누구야 라는 갈등 양상이 아니라고요. 이해됐어? 우리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가 너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게 아니야. 아니 오빠라지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우리 형편 해야 돼요? 에이 그래도 해야지. 이런 생각 차이인 거지. 야 우리 지금 가난해진 게 니네 탓이야. 이런 게 전혀 아니라고. 됐어? 그러니까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자꾸 내용일치 뭐 외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안 풀리고 어렵죠. 자 계속해서 기업. 종이 쪽지. 종이 쪽지는 뭐였어? 아들하고 못 만나야 이제. 아들 못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됐지라고 되게 걱정하게 만드는 소재인 거죠. 아닌가? 자 봐봐. 여기 안 잡히면 신텍스 구조 잡아. 주어 잡아. 주어 어딨어? 주어. 자, 입구를 지키던 교도관이 할머니라고 불렀죠. 그리고 주어가 누구야? 교도관이 손에 든 쪽지를 보여준 거죠. 이해됐어? 교도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쪽지를 보여준 거 아니야? 아니면 봐봐. 어머니가 지금 쪽지를 손에 들고 있나?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쪽지를 손에 들고 있나? 아닌가? 근데 일단 주어는 교도관이거든.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가능성은 교도관이 들고 있는 어떤 종이 쪽지일 수도 있겠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주어가 어머니가 생략돼 있으면 어머니가 들고 있는 종이 쪽지를 받아서 줄 수도 있었겠잖아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아마 이게 어머니가 들고 있는 접수표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은 두 가지야. 교도관이 어떤 서류를 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어머니가 들고 있는 접수표일 수도 있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야. 정보가 불충분하니까 두 개로 해석이 된다로 읽혀야 돼요, 여러분은. 자,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봐볼게. 1번 선지부터 볼게요. 자,
종이 쪽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한다. 아니, 봐봐. 여기서 종이 쪽지는 뭐야? 일종의 공문서 역할이잖아. 1번이든 2번이든. 자, 1번이었으면은 말 그대로 교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공문서고 2번이었으면은 접수표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접수표 들고 있는 거야. 왜 순서가 안 오지? 이러고 있는 거고. 잠깐 가보세요. 뭐야? 얘 누구야? 막동이네. 얘 지금 목포 갔는데? 이거잖아, 지금 상황이. 둘 중 하나야. 교도관이 어떤 공문서를 가지고, 얘 지금 목포 갔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이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엄마가 들고 있는 접수표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면회의 수단이죠. 면회의 목적이 아니야. 이해됐어? 그런데 내가 마음을 전달하는 건 면회의 목적이잖아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기억을 면회의 목적이라고 얘기한 거야, 1번 선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조로 털어주시면은 그냥 정답이 깔끔하게 보이죠. 기억은 면회를 하기 위한 수단인 거지 목적이 아니야. 근데 목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렸고. 2번 선지. 기억 때문에 면회가 늦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억은 다시 한번 얘기해. 면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기억이 아니라 아들의 이송 때문이지. 갈등이 어딨어? 아는 사이를 드러내서 뭐 할 거야? 이게 의도가 이게 아니야. 아는 사이는 맞겠지. 알면 뭐 할 건데. 아는 사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송되었다는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 얘기겠네. 맞죠? 즉 이게 자기들이 들고 있는 공문서든 엄마의 접수표든지 간에 뭐야? 면회를 하게 하는 수단이나 아들에 관련된 공적 정보 아니에요. 그게 1번은 뭐라고? 이송되었다는 사실이고 2번은 엄마의 접수표고 뭐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봐. 결국에는 엄마가 들으면은 되게 놀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 왜 외우냐고. 외우면 뭐 되겠어요 이게? 상황을 보고 가능한 두 가지 정보 해석을 해서 그 정보 추론과 해석을 바탕으로 선지 판단을 하는 이 느낌인 거지. 자꾸 외워서 가려고 하면은 전혀 실력이랄 것도 없고 그렇게는 절대 1등도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되셨습니까?